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976년에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사는 쓰지 말라고 해서 그 보고서를 나눠줬더니 그것 하나가 상계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다 2년 뒤에 복직을 했고 그때 저를 조사한 두 사람이 부산 정보과장이 있었는데 한 분이 박선호 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기부 시절에 1986년에 한국 내 미국 CIA라는 기사를 월간조선에 실었더니 장세동 부장이 있을 때인데 불려가서 또 해직이 됐습니다. 그 전에 1980년 광주사태 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또 해직이 되고 그래서 이 정보기관과는 저는 여러 가지 보훈점, 이훈점을 다 나누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축사를 몇 번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제가 그래서 책을 밑줄 치면서 다 읽었습니다. 최고 수필입니다. 이 책은 인간, 권력, 역사, 철학, 문화 스토리가 있는 흥미진진한 모양서적입니다. 최근에 읽어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력이 완벽하시더라고요. 역시 정보면은 문장력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악취미가 하나 있는데 책을 읽다가 꼭 틀린 걸 잡아냅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연도가 하나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책은 문학적입니다. 이 책 뒷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죠. 나에게 감옥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되돌아본 진정한 발견의 광야였다.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내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 능력으로 이룩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오늘날의 나됨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형 집행 5분 전에 극적으로 사면된 바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썼다. 나는 이제 감히 이렇게 쓸 수 있다. 지난 6년간 너의 내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소중한 연단의 시기를 보냈다고. 이 책은 바로 이병호 원장이 노년에 겪은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을 통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왜 국정원을 조준했을까?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운동권 세력의 사상과 정책 그리고 비리와 무능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박해받은 정보기관은 없다. 자해적 폭거이고 명백한 반국가 행위였다. 해외 담당 국장의 부인이 댓글 썼다고 기소 벌금형까지 받겠다. 이들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또는 유로 커뮤니즘의 가치와 전통을 유지하는 진정한 의미의 좌파 세력이 아니다. 오로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일반 시민들을 권력 정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 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인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변형된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검사 판사들이 이런 김일성 세력과 반일 세력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기관인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법률 기술자 역할을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을 사실상 해체하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농단했으며 국가공동체가 이 법치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단죄하고 그리하여 정상적 국가정보기관으로 복구시킬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법률 기술자들은 영혼도 심장도 없는 식민지 관료형 엘리트로서 김정은 치하에서도 출세할 인간이죠. 저자는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름이 달라지면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기관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에 의한 최고 수준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경 정책을 고려하여 그 성공 스토리의 공과 과를 공유하는 한 축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중화 전략의 핵심적 도구였다. 수천 년간 우리를 옥죄한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 시대적 고민임을 공감하고 최선을 다했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기적과 같은 성공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이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그 시대가 오늘의 성공 시대를 열었다면 중앙정보부도 성공의 공과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자는 운동권에 대한 박해 주장도 반박을 합니다. 그것은 10배, 20배 부풀려져 있고 당시 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폭력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했다는 민경우 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 군인, 혁명가, CEO의 4가지 얼굴을 가진 분이었지만 바탕이 교사적 품성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기는 격동의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발포나 암살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8년간 정결한 반정부 시위에 직면하여 총 한 번 쏜 적이 없고 따라서 단 한 명의 생명도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의무죄라 했습니다. 부마 사태 때도 사망자가 없었음은 현장에서 취재했던 제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부 탄압이라는 것도 인간 말살이 아닌 따뜻한 교사의 해초리 같은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시대를 살았고 정보부, 안기부에 몰려갔던 사람으로서의 증거입니다. 저자는 명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원천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러나 독재는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러나 원칙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런 공산당과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나라의 정보기관이 짊어져야 할 숙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CIA를 고약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민주국가의 정보기관도 이러한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위험한 테러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가운데서 정보부가 져야 할 부담과 한계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음지의 전사들은 국민국가 건설과 조국 건대화를 위한 악역을 감수하면서 변명도 변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놀란 전투 경험, 워싱턴 파견관, 해외 담당 차자, 대사, 70대 국정원장, 80대 감옥 생활, 그리고 집필 등 정보맨으로서의 빛과 그림자를 두루 체험했고 이것이 이 책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보 실패는 크게 다뤄지고 성공 사례는 알려지지 않는 숙명 속에서 익명의 정의를
불태워야 하는 음지의 정사들 이야기는 이 책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저자는 과거를 배워하면서 정보부와 안기부의 4대 실수를 지적합니다. 김명욱 부장의 정보부가 저지른 남북한 동백림 사건 수사, 김대중 납치 사건, 박동선 로비 사건, 그리고 아웅산 테러를 막지 못한 점입니다. 물론 김대리의 대한항공 비핵 폭파 사건 수사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정보부의 가장 큰 실패는 조국 근대화의 기술을 살해한 사건에 일부 조직이 가담한 사건일 것입니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공정동 안가에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말한 민주주의는 박정희가 그때 신념을 기울인 한국적 민주주의, 즉 유신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야단 말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저는 국가정보기관의 그러나 가장 큰 실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원장이 지휘하던 국정원의 대북 송금 연루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이 감척단 두목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는 송금책 역할을 하다가 송금 실수로 대통령 방북이 하루 연기되는 등의 수모를 겪었고 그 순간 조직의 영혼이 사라진 것이고 문재인 정권 때 우리승주의자 신영복의 글씨로 원혼을 새긴 것은 좌익 정권이 인정되면 국정원이 반국가 조직화될 위험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병호 원장은 북한 분석관이 경변 원자로에서 새어나오는 물 웅덩이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해가지고 원자로 가동 사실을 파악해가지고 수백 명의 미국 분석관들을 압도한 사례, 아웅산 테러 직후 박세직 차장이 조사단장으로 버마를 하기 전 버마 전문요원의 결정적 충고 사례를 소개하고 국정원의 대북 및 사이버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돌아와서 알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사이의 새로운 결정장인 그 사이버 세상에서 댓글로 사온 요원들을 범죄자로 모은 검사가 거기 출사하여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이른바 보수 개별의 청병 노릇을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의 재건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한국적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병호 차량이 다룬 사건 중에서 저도 관련이 있고 잘 아는 사건이 바로 황장혁 비서 탈출 사건입니다. 저자는 민족적 양심에 따라서 탈북했다는 그의 설명은 거짓없는 진정한 탈북 동기였다. 정의와 양심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행동하는 보기 드문 성규형 인물이었다. 가족에겐 참으로 못할 짓이었다. 그의 부인, 아들, 손자, 손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황장혁은 북한 정보의 보고 그 자체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양심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말년에는 그가 지닌 정보의 지혜도 모두 무시되었다. 4억 5천만 달러가 제공되면서 시작된 대표 정책은 깊은 수렁에 빠진 김정일에게는 구원이었다. 만일 이 구원이 없었더라면 김정일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역사의 기회를 날려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황장혁 선생의 말년의 고독과 고립감을 곁에서 지켜본 저에게는 이 대목이 특히 아팠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저자는 그의 이끌은 현정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포로 처형된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가장 빨리 확정적 정보를 입수했으나 중국 정보기관은 늦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중간의 정보협력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시진핑이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한 이후에는 정보기 호가의 교류나 협력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전략적 판단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정보기관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교훈입니다. 2017년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기발한 방법으로 감찰을 하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말레이시아 수사팀을 도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병우 원장은 북한 암살 공작의 놀라운 상상력과 치밀함에 놀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천륜을 이기는 잔악한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들려있다는 것은 엄중한 현실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에서 어느 당도 국민의힘도 북핵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병우 원장은 탄핵 사태 때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촛불 시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깨고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정신이 강했고 영민했으며 대통령다운 기품을 지닌 자존감이 뚜렷한 지도자였다. 남에게 휘둘릴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백증을 지낸다고 할 정도로 철저했다. 국정은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이 무렵에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병우 원장은 문재인 취임 후에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에서 북한 체제와의 라스트 배틀은 정보전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구출 전쟁에서의 분투를 타악하고 30년간에 걸친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여정을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일 새벽 검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에 착수해가지고 2022년 12월 사면 복권될 때까지 6년에 걸친 악몽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정보기관이 자체 기밀을 임의로 검찰에 제출한 것은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다고 배탄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강조한 것은 그간 국정원이 해오던 통상적인 정보활동 범주에 속한 것들이었다. 어느 날 이게 범죄가 된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음주의 증상은 졸지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무차별 수사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범위는 어디이고 이를 수사 재판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냐라는 중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의 직무를 법으로 세세히 정해놓고 있지 않다. 정보기관의 역할을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 그리고 필요시 동원되어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안보 수단이라고 상식적으로 인식한다. 김대중이 국정원을 시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낸 것은 국정원의 지휘관은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국정원의 직무가 된 사례이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초기 작전을 CIA에 맡겼는데 한국은 현재와 같은 국정원법으로 그런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국정원법이 명시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없어집니다. 청와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직무인 국내외 정보 수집 이외에 쓰여진 것이라 불법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병호 원장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대북 교섭에 동원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다. 거기에 쓴 예산도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국정원법에 그 일을 하라고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나 검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저자는 국정원을 폐허로 만든 수사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명 아래 500여 명의 전혀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고 3명의 국정원장 등 46명을 감옥에 보냈다.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존재론적 위기였고 직업정신을 훼손한 치명적 위기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은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공작을 공개 수사와 공개 재판의 대상으로 삼은 유일한 문명국가 되었습니다. 그 본질은 김일성주의로 무장한 집단, 즉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숭배하는 반국가 세력이 검사, 판사 등 법률 기술자를 조종하여 대한민국 수호기관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법치를 이야기하지만 법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ule of the Law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러나 법률 기술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건 그것은 Rule of the Law가 아니라 Rule by the Law가 되는 거죠.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 추적 사건 재판에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욱 차장이 피고인이었는데 그때 재판장이 한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비자금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만 따지겠습니다. 살인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나는 범인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칼을 살 때 값을 제대로 치렀는지 여부만 따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병호 원장은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은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 법정을 투쟁의 장소로 하려고 하던 경우를 연상시키고 아주 일꾼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진정한 민주투사가 되었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진짜 민주투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정보기관을 떠난 뒤에도 80대의 한 시민으로서 빨갱이들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탄 기념회가 바로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싸우는 진정한 자유투사 이병호의 라스트 배틀이고 아마도 최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The finest hour. 그는 이 책에서 2009년 12월 김정일 사망 때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사설에 실렸던 첫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명에 죽도록 한 것은 한국인의 수치다. 김정일까지 제명에 죽도록 한다면 한국인들은 세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연설 첫 문장을 기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전국에 가서는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조지 캐넌이 또 유명한 롱 텔레그램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련과 싸워서 이기려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공산당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한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국방하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랭킹 4등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그 다음 4등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포기하고 웰빙의 길을 선택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한국인은 행복도 랭킹은 57등입니다. 양인 늑대와 살찐 돼지의 싸움에서 살찐 돼지들을 보호하려고 양인 늑대가 되어 싸우다가 크게 다쳤지만 한국 민주주의 저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난 엄지의 전사 노투사의 끝나지 않은 싸움에 감동합니다.
비록 월남전 원장은 박탈당했으나 대한민국은 이병호 원장에게 많은 신세를 졌고 이 책으로 해서 그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며 오히려 국정원장들을 지우려 했던 자들의 이름은 목욕탕의 물 젖은 하이 위에 사인펜으로 쓴 꼴이 될 것입니다. 그덕 출판을 축하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병호 원장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